안녕하세요. 전순세무 2급 강사 차지연 쌤입니다. 저 이번 시간에는 118회 기출문제 중에서 실무시험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할 텐데 그에 앞서 가지고 일단 회사 코드, 그 다음에 회사명, 그 다음에 기수까지 확인하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문제예요. 1월 5일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서에서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거래처와 식사를 하고 식사 대금 47만 5천 원을 국민카드로 결제를 했다 라고 돼 있죠. 이거 업무 추진비로서 접대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명칭이 변경이 됐어요. 기업 업무 추진비, 이제 접대비라고 하는 말을 안 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시면요. 24일 귀소 법인세 신고 시 결손금이 발생해가지고 원천 징수된 이자 소득에 대한 이 소득을 환급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환급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은 거 15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선납세금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선납세금을 이제는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대체 받았으니까 더 이상 나의 자산은 아닌 거죠. 자산의 감소 대변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관련 계정 과목을 이거 조회해가지고 넣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수납세금으로 그냥 임의로 넣었네요. 이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합산해서 이렇게 조회를 많이들 하는데 부채 항목에 있겠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48만 5천 원? 89만 5천 원? 89만 5천 원을 전부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바로 선납세금? 그래요. 선납세금으로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선납세금. 이게 지금 4237 이렇게 있기는 하는데 그 금액을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중 일부인 15만 원만 환급받았다. 이걸로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 8월 14일자 가보시면은 이게 주식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가지고 보통주 5,000주를 주당 5,500원에 감자하고 통장으로 지급하였다. 유상 감자 말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감자 차익이 180만 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8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은 사실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셔가지고 일자 변경해 주시고 일단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은 얼마입니까? 5,000주를 550원에 곱하면은 얼마가 되는 거죠? 곱하기 5,500 하면은 2,750만 원. 이 금액을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우리가 자기 주식을 얼마였던 거죠? 2,500만 원. 그리고 그 차액을 감자, 차, 손을 모두 잡는 게 아니라 뭐부터 차감해야 되는 거죠? 감자 차익. 이거부터 차감을 하고 그 나머지를 감자, 차, 손으로 적습니다. 이거는 저희 건드리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문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자에 대한 내역이에요. 하나의 상품 매입 대금 1억 9,700만 원이네요. 이걸 지금 송금할 결제하고 수수료는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계산서를 발급을 하였다. 지금 내역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환율 곱해져가지고 1억 9,5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리고서는 지금 잠시만요. 수수료가 2만 원.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대금을 지금 1억 9,700으로 매입 대금이 잡혀 있었었네요. 근데 이게 또 그 상품을 매입했을 때 환율하고 그걸 결제했을 때 환율이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 결제하는 거는 달러당 1,400원인데 여기는 또 달러당 금액이 또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걸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에 대해서 내가 예상 매입금으로서 하나에게 지급해야 할 부채는 없어지는 거죠. 대신 그에 대한
매와 대금을 우리가 보통예금에서 결제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판관비를 처리하고 그게 지금 수수료니까 차변이겠죠. 2만 원 지급하시고 그러면은 지금 얼마입니까? 얼마 지금 비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변에서 지금 202만 원만큼 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숫자가 잘 안 보여요. 외상매입금 차감시키고 보통예금 지급하고 한차 그 다음에 비용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5번 문제 좀 가보시도록 할게요. 10월 5일자 당사는 국민연금 상품에 가입하였으며 그 퇴직급여로서 생산직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DB형으로 2,500만 원, 판매직 직원에 대해서는 DC형으로 1,5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를 하였다. 일단은 지금 보통예금에서 지금 나간 금액이 얼마예요? 이거 지금 두 개 다 합치면은 3,700 아니요 한 4천만 원 좀 되겠는데요. 그리고선 이거를 나누는 거죠. 일단은 확정급여형에 대해서는 자산으로서 2호 그 다음에 그 나머지 DC형으로는 판매직 직원에 대한 급여니까 DC형 비용으로 바로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예제 문제 2번 요것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첫 번째부터 조금 사이즈가 크네요. 보도록 할게요. 새로 출시한 상품 홍보를 위해 가지고 판매 부서에서 광고 대행사인 주식회사 방방곡곡에게 홍보물 제작을 의뢰하고 배포하고 전자생계선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2월 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단 부채 계정은 미지급급 계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수료로 지금 부가가치세 제외하고 160만 원? 그리고서는 이에 대해서 상품 출시? 일단은 매입이고 과세 용역이다 보니까 51번으로 체크하시고 품목 수량 단가는 광고 대행 수수료. 처리하시고 전제 표시하시고 다만 이게 지금 조금 달라지겠죠. 미지급금 계정으로 또 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광고 홍보물에 대해서는 광고 선전비 그 다음에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말에 지급하기로 한다. 미지급금으로 해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볼게요. 2월 2일자 정성상의 제품을 공급하고 아래와 같은 전자생계선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계약금으로 받은 2천만 원과 배소 양도받은 그 발행 약소금 6천만 원, 보통예금 3천만 원으로 지급을 받았다. 이게 지금 중동상해잖아요. 돈을 이렇게 받은 거거든요. 근데 1억짜리 물건을 팔고서 지금 결제수단이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다 합치면은 8천 1억 천? 세 가지 방식? 참 이거 다양하네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공급을 한 게 과세 제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번으로 하시고 공급가액 1억 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1,000만 원. 어디인가요? 정성상해. 이거 기입하시고 전제 표시하시고 혼합으로 할 텐데 이게 여러분들 세 가지잖아요.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그 첫 번째로서 그 2천만 원 있잖아요. 정성상해가 배소 양도에서 받은 한일무역의 약소금. 일단은 계약금 명목 그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조금 위로 올리고 조금 이게 자리가 조금 부족하네요. 계약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제품 매출은 맞고 이게 돈으로 한 거 맞기는 하는데 이게 뭐죠? 계약금이 선수금. 이게 기존에 우리가 선서금으로 2천만 원을 미리 받은 거예요. 근데 인도하진 않았으니까 부채로 남아있었는데 이제 진짜 인도하면서 선수금이라고는 부채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정성상해가 양도, 배소양도 받은 한일무 약소금.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6천만 원. 그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받으러미 지금 정성상해가 양도 받아요. 원래 정성상해가 한일무역한테 받을 돈인 거거든요.
정성상회가 가지고 있었던 한일무역에 대한 채권이었어요. 근데 그 어음 같은 경우는 남한테 이렇게 배석을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한일무역이 누구한테 지금 갚아야 되는 거예요? 중동상회한테 갚아야 될 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음에 대한 거래처 자체는 여기 정성상회가 아니라 저희 한일무역으로 지금 수정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문제 3번 4월 18일자 대안으로부터 수출용 원재료를 매입하고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영세 전자생계산서를 발급을 받았다. 그럼 영세니까 52번인 거고 일단은 공급가 500만 원 대한. 그리고 전제요 표시하시고 대금은 4월 18일 현재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이거 뭐겠어요? 원재료의 구입이고 아직 지급 안 한 거니까 외상으로 처리하시면 되죠. 원재료 그대로 두고 외상은 그대로 있으니까 또 여기서 뭐 할 게 있을까요? 없어 보이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6월 5일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 날짜 변경해 주시고 당사는 제품 홍보를 확대할 목적으로 사용할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 자동차 달라 자동차에서 구입을 하고 전자세운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대금 중 3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지급하였다. 일단은 글쎄요. 일단은 31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미지급 그거는 분개로 처리하도록 하고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해요. 이거 금액 얼마죠? 단가가?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운반구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3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돼 있잖아요. 101 이게 딱 부가가치만큼 뭐 10% 지급한 것 같은데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부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랜드로버에게 제품을 3만 달러의 중개무역 방식으로 수출을 하였다. 대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기로 하였고 선적일 당일에 18,000 이게 지금 보통 예금으로 입금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한 달 지나야 되나 봐요. 12,000달러는 또 7월 달에 지급을 받기로 하였다라고 됐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7월 15일자에 그 환율을 적용해서 하는 건가요? 3만 달러에 적용되는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일 기준인 거죠. 그래가지고 1,200원으로 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3,600, 공이 지금 몇 개죠? 4개, 2개 하니까 6개고 3,600만 원인 거죠. 이거 적어보도록 할게요. 6월 20일자.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이고 내국신용장 내지는 구매 확인서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니까 이거는 지금 16번 수출해야 되겠네요. 중개무역 방식. 그리고 여기 공급가액 어떻게 줘야 되죠? 아까 그 3,600만 원. 잠시만요. 여기다가는 랜드로버. 분개는 하되 일단은 이 영세를 구분란에 가보시면은 중개무역 이거 두 번째 있어요. 그 다음에 수출신고 번호가 있는지 봤더니만 문제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시고 제품 매출이 있던가요? 제품을 수출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이 계정 과목은 변경 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좀 나눌게요. 왜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뭐 이렇게 환율로서 그 금액은 맞기는 하는데 이게 좀 나눠지잖아요. 일단은 그 첫 번째로서 1,800만 원이 지금 한 60%인 거죠. 3년 60% 하면 이거 얼마입니까? 잠시만요. 계산이 안 되는데 잠시만요. 60%, 28, 그 다음에 30년. 이 금액이던가?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외상매출금으로 받기로 했다?
이게 60%고 지금 40% 가정 깔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여나 이렇게 숫자가 틀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정정해 주세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 들어갈 금액이 지금 보통 예금으로 들어올 금액이 얼마인 거예요? 일단은 18,000달러에다가 환율이 지금 1,200원 곱해진 거고 이게 지금 보통 예금인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12,000달러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손절기를 뭐 외상 매출금 이거는 지금 채권으로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문제 3번 이거 보시도록 할 텐데 이거 지금 보시면은 발행금액 집계표 그 다음에 수령명세서 이거 두 가지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단서 조항을 보시면은 매입처는 모두 일반과세자이며 매입세 공제 가능한 사항만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게 간이과세자라서 안 되는구나 면세사업자라서 안 되는구나 뭐 그런 건 없다는 뜻인 겁니다. 일단은 매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발행금액 집계표인 거죠. 첫 번째로는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게 예정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200만 원, 400만 원, 100만 원 다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금액은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해야 되긴 하는데 이게 면세 매출 있고 일반과세 있고 굉장히 이렇게 복잡 다양합니다. 근데 세 가지 다 공통점은 신용카드로 다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매출, 영세 매출도 과세거든요. 과세가 0%로 됐을 뿐인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 다 두 개 다 합치면 얼마예요? 640만 원인 거죠. 여기다가 640만 원 넣고 면세 매출에 대해서는 100만 원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으로 그 두 번째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매출이고 그 다음 매입에 대해서는 수령 명세서라고 하는 별도의 서식 통해서 하는 거죠. 일단은 동일하게 이게 예정이었나요? 7월부터 9월까지로 하고 이거 세 가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떤 게 안 되죠? 9월 14일자 이게 안 되죠. 왜냐면은 이게 면세 매출과 관련된 소모품 구입이잖아요. 면세와 관련된 거는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 9분으로는 신용카드니까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용 카드에 해당이 된다. 그 세 번째 여기 당구장 표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용 카드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3번으로 두시고 여기 뭡니까? 만물, 우리라고 적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넣어줘요. 만물. 이렇게 7만 원, 7천 원 적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 명세, 기타 부속명세에서는 이거는 뭐 이렇게 무시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일자가 언제죠? 2기 확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어주시고 이거 보시면요. 매출부터 한번 가보자고요. 전자세금계산서 지금 4억 원짜리 있죠.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이거 5,500만 원 있는데 여기는 지금 5천만 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직수출에 대한 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타란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액 회수했다?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대손세액 공제 받았는데 이제 내가 차감해가지고 매출 여기다 신고서상에 마이너스로 적었거든요. 근데 다시 회수를 했으니까 회수받은 그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100만 원만큼 다시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00만 원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자료 이거 지금 보시면은 3억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 사항 보시면은 이 예정고지 세액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고지 금액으로 200만 원 지급한 게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신고되어 있다. 여기다가 10,000원 까주시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납부할 할 세액은 1,399만 원이 되겠죠. 그
그 다음에 문제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여기 있는 내용을 일반전표 입력을 통해서 저희는 해요. 그래서 12월 31일자로 두시고 1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10월 3일자에 판매부서에서 사용할 화일좌 10박스를 20만 원에 구입하고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결산일 현재 판매부서에서 이 박스에 화일 처리 남아있다. 소모품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인 거죠. 비품 자산. 근데 그 중에서 8박스는 우리가 소모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소모품 B라고 하는 비용으로 우리가 떨궈야 되는 거죠. 판매부서이기 때문에 800번대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얼마예요? 80% 사용했으니까 28이 16만 원으로.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모품으로 되어 있었던 자산 항목을 차감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2025년도 5월 1일에 입금된 임대료 240만 원은 5월 1일부터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임대료이다. 이게 보시면은 임대료가 지금 1년치에 대한 임대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한 달로 따졌을 때는 20만 원이겠죠. 근데 올해 해당하는 게 지금 25년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240만 원 중에서 우리가 실제 올해 발생하는 이거 지금 8개월치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8에 16, 160만 원. 160만 원은 우리가 수익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입금된 임대료 미리 영업외 수익으로 떨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160만 원은 이 영업외 수익이 올해 맞기는 해요. 근데 내년에 해당하는 게 영업외 수익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선급 비용, 선수 수익. 여기에서는 지금 임대료, 임대인 입장인 거잖아요. 선수 수익으로 얼마입니까? 지금 80만 원인 거죠? 4개월치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임대료 수익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차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잠시만요. 이거 지금 잘못했네요. 선수 수익은 부채니까 우리가 대변으로 해야 되는 거고, 임대료는 차감해야 되니까 이거 차변으로 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24년도 9월 20일에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 2,0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을 하였고 취득 관련 수수료 50만 원을 지급을 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결산일 현재 주식을 전량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24년도 9월 20일자에 구입을 했을 때 이거 얼마였죠? 들어가고 01 7개니까 2천만 원인 거죠. 그래서 2천만 원인 줄 알고 그래 오르겠지거니 했는데 24년도 12월 31일을 보는데 2천주에서 더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9천주로서 일주당 1,000원씩 다 이렇게 차감이 됐어요. 그럼 일주에 1,000원이니까 200만 원 지금 손해를 본 거죠. 200만 원치 지금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지금 25년도 12월 31일을 봤더니만 조금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500원만큼 지금 오른 거죠. 근데 1,000원이었을 때 200원인데 500원이면은 2,000주 했을 때 얼마겠어요? 100만 원이겠죠. 그래가지고 100만 원이 오른 1,9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기분이 좋다더라. 근데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이거는 지금 2,000에서 1,900만 원으로 100만 원 떨궈진 거죠. 굉장히 애환이 느껴져요. 여기서 애환이 느껴지는데 그럼 올해 25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 100만 원만큼 올라가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을 또 잡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비화폐성 외화자산 그리고 화폐성 외화부채 결산일 현재 환율은 다음과 같다. 당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며 그 다음에 외화환산 손실과 외화환산 이익을 각각 인식을 한다. 선급금과 장기차입금에 대한 거래처 코드 입력은 생략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이게 선급금, 자산인 거고, 장기차입금, 부채인 거고, 발생일이 7월 1일, 작년도 10월 3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지금 원래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환율이 1,200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환율이 1,300원으로 환율이 100원씩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효과를 끼치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여러분들 선급금이에요. 선급금은 어떤 성격인 거죠? 나의 자산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미리 비용을 지불하고 그게 아직 비용 처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자산 형태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산인데 환율이 올랐다? 기뻐해야 되는 거죠. 환율만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입니까? 1250원이었는데 지금 1300원으로 1달러당 50원씩 지금 오른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5,000달러. 50 하면 얼마입니까? 25만 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장기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340원이었어요. 그리고서는 1,200으로 내렸어요. 근데 또 올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이거 자산부채 각각 달리 한번 해봅시다. 일단 자산부터. 환산 이익인 거죠? 일단은 이거 자산은 증가한 거니까. 그리고서는 이게 장기 차입금 가보도록 할 텐데,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1200에서 1500원으로 늘어난 거죠. 네,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장기 차입금 명목으로 우리가 가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00원만큼 늘었고 지금 2만 달러예요. 그러면은 2만 달러에다가 곱하기 지금 100원을 하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어치 지금 부채가 는 거거든요. 부채가 늘었는데 사실은 이게 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 뚝 떨어졌어요. 1,340원에서 1,200원으로. 그래서 지금 손실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잡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환산 손실. 네. 환산 이익부터 뭐 이렇게 차감은 아닌 거죠. 왜냐면은 이거 900번대 손익이잖아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거죠. 그리고 차입금에 대한 거래처 코드는 생략하기로 한다라고 돼 있고. 저희 그 다음으로는 5번 문제 갈게요.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을 실사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하여 결산을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기말재고 자산의 시가 취득가액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이게 취득단가가 원래 5,000원, 15,000원, 2만 원만큼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재고를 곱하고요. 그게 지금 장부상에 있는 내용이었죠. 장부상 재고금액. 근데 이게 실사를 하니까 실제 금액은 또 다른 거죠. 여기서 약간 차이가 나요. 몇 개씩 차이 나죠? 200개씩 차이 나죠. 여기서도 200개 차이 나고. 그리고서는 개수에다가 지금 개수에다가 단가를 곱해야지 원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원가는 저기 앞에 잡힌 취득단가 5,000원 적어주시고, 여기에서는 2만 원 적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결과값이 얼마입니까? 5,000원이 지금 이면은 만 원. 10 적고, 그 다음에 숫자가 몇 개죠? 5개죠. 그러면은 1, 2, 3, 4, 5. 100만 원.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되죠? 이거 얼마죠? 4. 그 다음에 공이 몇 개죠? 6개. 400만 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정상간모 손실인 거고 비정상간모 손실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원재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매출원가로 처리하거든요. 정상간모는 매출원가.
왜냐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제품을 만들다 보면은. 하지만 비정상간모의 경우에는 이거는 내가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예방이 가능한 그런 성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매출 원가로 이와 같이 100만 원 두고 그 다음에 원재료 차감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영업의 비용 항목으로 두고 그거를 상품으로 다 차감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원재료나 상품이나 우리가 영업의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품 적요란 조금 이거 하셔야 돼요. 타개정 대책으로 손익계산서 반영. 왜냐하면은 이게 제품이 팔려가지고 비용 처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해 주셔야지만 이게 지금 영업의 비용으로 이렇게 떨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반영할 수가 있어요. 영업의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 잡손실 정도로 우리가 처리를 하거든요. 예, 요렇게. 근데 보통은 이 비정상 간모를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개정 과목도 제시해 주는 게 맞긴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저는 임의로 잡손실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문제 5번 좀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박지은 씨라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 이분이 지금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야간 근로 수당 지금 3월 달에 20만 원어치 발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혹시 비과세될 여지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 이 문제 하단에 쭉 내려가시면은 이분이 이거 비과세 요건을 다 갖췄대요. 그리고서는 2,400만 원, 2,800만 원을 여러분들 어디다가 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원 등록상의 기본 정보란. 거기다가 각각 요 정도 직장 총급여가 발생했다. 거기다가 적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서는 내역 적으시면 될 텐데 최수지 씨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식대 자가운전, 그 다음에 자격수당은 과세죠. 이건 빼박인데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이것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첫 번째 사항 보시면은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비과세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 두 번째,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 명의, 차량 업무 목적, 그 다음에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 모두 충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수당은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과세인 거죠. 그 다음에 사내 원리금 상한액, 이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은행 같은 경우도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게 대출이고 그냥 채권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남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 직원들한테 조금 염가로 싸게 해줘가지고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최저금리로 사내 대출해준다. 그러면은 이 직원이 그 사업장에게 돈을 갚아야 할 텐데 돈을 갚는 게 급여에서 차감되는 상식으로 이렇게 상환이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얼마씩 상환하고 있나요?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사내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해가지고 26만 6,560원 요 정도 우리가 대출로 갖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쌀 거예요, 이율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원천징수 급여자료 입력 그 다음에 수당 공제 항목에서 공제 등록에 여기다가 사내 대출 그거 해주실 거거든요. 사내 대출 원리금 상환. 근데 이 고정 항목에서 이 고정 항목을 해주시면 안 돼요. 대출이라고 선택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공제 유형 여기 대출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거 주의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사항은 그냥 고스란히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 걸로. 그 다음에 이거 2번 문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 지금 류선재 씨라고 하는 분인 거죠. 지금 임솔 씨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지금 2명을 낳았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지금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22년도 입사이니까 올해 종전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은 없겠네요.
그래가지고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 텐데, 이 어머니가 지금 63년생이니까 나이는 될 거예요. 근데 소득이 봤더니만 3,800만 원이 있네? 했더니만 또 이런 걸로 소득인 거고, 이런 분리과세인 거죠.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이 배우자는 나이는 보지 않죠. 하지만 소득이 지금 양도소득으로 150만 원이 넘었어요. 150만 원. 그러면은 이분은 또 안 되죠. 배우자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녀분 나이는 되고, 그 다음에 소득이 없다고 돼 있으니까 또 되고, 그리고 둘째 자녀 나이도 되고, 그 다음에 소득도 되는 형식. 일단 그 류도 씨에 대해서는 장애인 그 추가 공제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그 자녀 세액 공제까지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하단에 있는 내용 보니까 보험료 있잖아요. 근데 보험료 같은 경우 임솔 씨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보험료는 나이도 보고 소득도 모두 보는데 이분은 소득이 요건에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류도 씨에 대한 건 지금 이게 일반이 100만 원 한도,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이 이 100만 원 한도거든요. 1인당. 그래가지고 70만 원, 50만 원 모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는 나이는 보지 않되 소득은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봤더니만 유선재 씨가 지금 박사과정에 잘 받고 있어요. 근데 박사는 대학원이니까 한도 없이 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류도 씨 지금 보시면은 이분이 지금 초등학생인 거죠. 초등학생은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안현주 씨 지금 누구시죠? 어머니라고 돼 있는 분 아니에요? 어머니 맞으죠? 근데 어머니니까 이 장애인 전용 그런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직계 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보시면은 임솔 씨 지금 질병치료비로 300만 원 발생됐는데 이분이 소득 때문에 이게 안 됐었잖아요. 근데 의료비 같은 경우는 나이도 보지 않고 소득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솔 씨 결제 금액 모두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실손의료보험료라고 해가지고 250만 원 지급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분이 지출한 금액은 5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0만 원 적으시고 실손보전에다가는 250만 원 적으시고 그 다음에 안현주 씨에 대한 거 이거 322만 원 모두 가능합니다. 질병치료비도 모두 가능하고요. 그리고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하니까 여기서 카드로 결제됐다. 이 언급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류선재 씨로 지금 이렇게 금액이 되어 있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소득공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나이는 보지 않죠. 근데 소득은 보죠. 안 되죠. 그 다음에 기타상 류선재 씨 연금저축 들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여러분들 기재해 주시고 이분이 그 선지학과 티어를 지금 인상 깊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한번 구성을 해본 건데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9점짜리 문제였고요. 그 다음으로 문제는 없죠. 다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문제 오버는 좀 사이즈도 크고 배점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118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